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적의 주사라고 불리면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위고비에 이어서 아성을 위협할 경쟁 상대가 등장했습니다. 비만 치료제 경쟁 상대인데요. 이 약은 감량 효과가 뛰어나서 비만 치료제의 킹콩이라고 불린다고도 합니다. 우리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비만약 시장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약사님 모셨습니다. 약사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현대인한테 비만 그리고 다이어트는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비만약이 등장했다, 비만 치료제가 등장했다, 게다가 부작용도 좀 적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었거든요. 근데 위고비도 선풍적이었는데 새로운 약이 또 FDA 승인을 받았고 네. 이게 굉장히 관심을 끌고 있다는데 얼마나 센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사실 우리가 비만을 치료한다 네. 또는 뭐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약이다라고 네. 한다면 넘지 못하는 벽이 있었어요. 이제 그 벽이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하는 효과를 내기 어렵다. 네. 왜냐하면 이전까지 우리가 무슨 뭐 전에 보도가 많이 됐었던 나비약이라든지 이렇게 사람을 좀 흥분시켜서 부작용이 좀 있는 그러나 좀 효과는 그동안 괜찮았던 약 네. 이런 것들이 7.5% 정도가 체중이 감량이 돼요. 네. 그런데 이제 그 벽을 깬 게 위고비죠. 이게 2021년에 처음 승인이 됐었고 이 약이 한 15%까지 체중 감량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되는 건데요. 네, 1년 반 정도를 썼을 때.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젯바운드라고 이제 경쟁사죠. 일라이 릴리에서 아까 그 약은 노보 노디스크에서 만든 거고 이 약은 22.5%까지 체중이 감량이 되거든요. 22.5%. 네. 그러니까는 뭐 효과가 사실 이게 어마어마한 게요. 네. 말이 22.5%지 체중 100kg인 분을 기준으로 하면 뭐 이게 22, 23kg이 빠지는 거고 실제로 임상에 참가를 한 참가자들 중에는 막 30% 이상 빠지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이거는 이 관련된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와 내가 살아서 이걸 보다니 하는 얘기를 할 정도로 엄청난 효과인 거죠. 이게 어떤 그 위고비하고 어떤 차이가 있길래 그러니까 효능적인 측면에서 또 몸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는 거길래 15%도 굉장히 큰데 20% 넘는 효과가 나오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두 약이 차이점보다는 비슷한 점이 더 많기는 한데요. 이제까지 위고비라는 약은 이제 어떤 거냐면 GLP-1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우리 몸 속에 장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을 흉내를 낸 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GLP-1이라는 거 하나만 흉내를 내는 약이 위고비인데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젯바운드라고 새로 승인된 약 같은 경우에는 GLP-1이라는 그런 호르몬, 거기다 GIP라는 호르몬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이중작용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처음에는 사실 그 GIP라고 하는 호르몬은 이거는 뭐 별로 체중 감량이라든지 아니면 뭐 당뇨 환자들 치료 목적으로 별로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고 해서 뒷전으로 밀려났었는데 이번에 이제 알고 보니까 GLP-1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GIP라는 호르몬 흉내낸 약을 두 개를 같이 쓰게 되면 효과가 훨씬 더 좋아진다. 증가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게 밝혀진 거네요. 효과는 더 좋아지고 부작용은 조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 약을 썼을 때 제일 이제 두드러진 부작용 중에 하나가 식사를 하면 좀 메스꺼워요. 어떤 분들은 입덧하는 것 같다. 입덧 모르시니까 배멀미 안 하는 것 같다. 배멀미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이런 약을 사용 중일 때 평상시에는 멀미가 이렇게 잘 안 났었는데 뭐 자동차 탔는데 멀미가 더 난다든지 이제 이런 부작용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GLP-1 쪽만을 건드리는 그런 위고비에 비해 가지고 GIP 쪽에도 작용하는 약을 쓰게 되니까 그런 메스꺼운 부작용이 조금 줄어들더라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도 장점이 좀 있는 거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걸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GLP-1과 GIP가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던 건가요? 어떤 물질들이길래 이걸 먼저 넣어버리는 건가요? 주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호르몬은 우리 몸에 이제 장에서 분비가 되는 그런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역사로 치면은 사실 이런 게 있을 거다 예상한 것부터 생각하면 한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인크레틴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서 원래 식사를 하고 나면 분비가 되는데 바로 분비가 되는 건 아니고요. 음식물이 저 아래 장까지 내려가야 분비가 돼요.
장에서 분비되는 물질, 호르몬 맞아요. 물질들인 거군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이 있는데 왜 이걸 굳이 약으로 써야 되지? 네. 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 이들 호르몬은 작용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어떤 작용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작용을 하는 거는 이제 장까지 음식이 내려오면 네. 이제 배가 부르다. 아, 그만 먹어라 네. 하는 신호를 뇌에다 보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런 포만감 신호에 더해가지고 식욕을 이제 조금 가라앉히죠. 억제시켜주죠. 그리고 위 안에 있는 음식이 장으로 이제 좀 천천히 내려오게 하라는 이제 그런 신호도 보내주거든요. 네. 이런 게 오래 가면 너무 좋죠. 식욕 조절이 잘 될 그러니까요. 테니까. 네. 네. 배부르면 더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배부르면. 네.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우리 몸에서 이게 분비를 하긴 하는데 작용 시간이 반감기가 뭐 몇 분 안 돼요. 뭐 2, 3분, 5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왜 이렇게 짧게 나오는 걸까요? 이제 아무래도 여러 네.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우리 몸이 주로 적응이 돼 있는 건 음식이 모자란 환경에 적응이 돼 있는 거지 지금처럼 막 이렇게 음식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는 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껴 쓰는 데만 적응이 돼 있고 그런 이제 포만감하고 관련된 호르몬들은 작용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효과를 길게 만들어서 약으로 대신 넣어준 게 네. 이제 이번에 화제가 된 그런 비만 치료제들이죠. 이게 사실은 당뇨 치료제로 시작이 된 것이잖아요. 이 비만 치료제. 그러니까 당뇨를 치료를 하다 보니 살이 빠지더라. 그래서 맞아요. 이걸 비만 치료제로 만든 거라고 들었는데 그럼 이 GLP-1과 GIP 자체가 그 당뇨병을 고치는 데도 굉장히 효과가 있었나 보네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약들이 네. 전부 혈당을 낮춰주는, 안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 약들은요. 자기들이 직접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이 약을 사용하게 되면 식사를 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전에 나온 어떤 약들은 식사하고 관계없이 인슐린 분비를 너무 지나치게 증가시키면 부작용으로 저혈당 올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약들은 그게 아니고 음식이 들어와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네. 이제 그걸 감지해서 인슐린의 분비를 자극을 하니까 저혈당 부작용이 거의 아주 크게 줄어들면서도 혈당을 안정화시켜주면서도 그런 부수적인 또 체중 감량을 하는 효과까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원래는 GLP-1만 효과가 있는 줄 알았던 것이 네. 위고비, 그리고 GIP랑 같이 쓰니까 효과가 더 좋더라. 네. 이렇게 발견을 해서 이 약을 만들어낸 젯바운드를 이제 맞습니다. 승인 신청한 일라이릴리. 이게 이제 참 비만 치료제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일라이릴리가 글로벌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시총 1위까지 이게 확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맞아요. 네, 그 경제적 면에서도 굉장히 뛰어난 측면이 있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일라이릴리 요번에 이제 그 젯바운드 승인 받은 회사하고 그 다음에 위고비를 만드는 노보 노디스크하고 이 두 회사는 사실 거의 100년 동안의 경쟁자예요. 네. 두 회사가 전부 이제 인슐린을 굉장히 오랫동안 만들어 왔고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의 대표 주자 두 네.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회사가 사실 이제 비만하고 당뇨 치료제 쪽에서도 맞붙은 거죠. 근데 굳이 이제 회사의 차이점을 따지자면 노보 노디스크라는 회사는 이건 이제 유럽 쪽 덴마크에 네. 있는 회사고 그리고 인슐린이라든지 이번에 어떤 그런 당뇨병 치료제 이쪽으로 굉장히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고요. 일라이릴리는 사실 예전에 굉장히 유명했던 프로작이라고 하는 항우울제, 우울증 치료제에 있어가지고 제일 어떤 선도적인 약, 그 약을 개발한 회사도 네. 일라이릴리거든요. 네. 그래서 일라이릴리라는 회사는 어떤 뭐 항생제 아니면 우울증 치료제, 그다음에 뭐 치매 치료약, 그다음에 뭐 이제 요번에 비만, 당뇨병 치료약, 네. 이는 굉장히 여러 가지 약을 만드는 그런 회사죠. 네, 다 하는군요. 한마디로 좀. 다요. 네, 다 종합적으로 다 하다 네. 보니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조금 더 규모가 크고 대규모 네. 투자도 일어나고 그래서 시총 1위를 한다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이게 이제 인디애나폴리스라고 미국의 도시에 있는데 네. 거기에 이제 가보시면은 그 도시는 완전히 그냥 이 제약회사 때문에 먹고 사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규모가 커요. 네. 제가 사실 전에 한번 견학을 다녀온 회사인데 굉장히 그 제약회사 중에서는
규모가 뭐 우리나라 대기업 네.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뭐 사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위고비 써서 살을 뺐다라고 네. 하면서 위고비가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그것보다 더 강력한 제파운드라는 이제 약이 나오게 됐고 얘기를 또 역사를 듣다 보니 일라이릴리라는 회사와 노보노디스크는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했던 경쟁자인 그런 상황. 근데 이제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게 사실은 뭐 저희가 모두에도 얘기를 했지만 현대인한테 이 비만과 다이어트는 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건강과 직결되기도 하고 또 외모적인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인데 이게 이제 시장이 얼마나 크다고 판단을 했기에 이들이 네. 이렇게 공을 들였는가 하는 또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지금 이제 이런 약들이 가장 인기가 있는 나라는 미국이죠. 네. 근데 미국에만 해도 비만인 분이 이제 전체 인구의 40%가 넘거든요. 비만으로 그냥 살이 좀 통통하다가 그게 아니라 아니고 비만. 네, 비만. 네. 그래서 기준으로 봤을 때 비만인 사람이 40%가 넘어서 네. 1억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1억 명이요. 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그런 비만인 사람이 한 10억 명 정도 되는 걸로 보고 있으니까 네. 엄청나게 커다란 시장이죠. 그래서 사실 미국에 있는 그 1억 명의 비만인 분들을 이런 약들로 만약에 치료를 하게 된다. 1억 명의 약을 다 쓴다라고 하면 1년에 만들어야 되는 이런 그 주사 장치, 플라스틱으로 된 그것만 해도 뭐 몇십억 개가 될 정도. 이거 일주일에 한 수준이어서. 번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규모가 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거기다 또 앞으로 이 비만 인구는 또 더 늘어날 거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또 수치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제까지는 사실 비만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영어권에서는 이제 베너티 드럭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사람의 허영심 때문에 쓰는 약이다. 그냥 뭐 운동하고 그 다음에 뭐 식이 조절하면 될 거를 그냥 이렇게 약 써가지고 좀 날씬하게 하고 그런 허영심이 이런 약을 쓰게 한다라고 보는 관점이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가지고는 이제 이런 약들을 사용했을 때 심지어 당뇨병이 없는 그런 경우에도 네. 이런 약들을 사용하면 심혈관계 위험이라든지 사망률이 많이 뭐 20%까지 줄어든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11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까지는 살을 빼는 거는 그냥 뭐 사람들이 허영심 때문에 그렇고 자기 의지가 모자라서 그렇구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는 이런 약을 쓰면 정말 효과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네. 건강상 이점이 많으니까 네. 이거를 사용을 더 일반화를 하고 네. 보험으로 이거를 좀 이렇게 처리해주자라는 목소리가 또 한쪽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성인병이라든가 또 당뇨병 환자들한테 살 좀 빼세요라고 하는 권유를 그 의사분들은 많이 하시잖아요. 사실 좀 직결되는 문제라면서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이게 보험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겠군요. 나올 수밖에 네. 없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가 혈압을 낮춘다든지 혈당을 낮춘다든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약 안 쓰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답은 사실 체중을 줄이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약을 사용을 하면 체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떤 혈당 조절도 더 잘 되고 혈압 관리도 더 잘 되고 이제 이런 네. 효과가 있으니까 네. 보험회사 쪽에는 압박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럼 그거를 보험회사들이 그런 거를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나중에 만약에 국가적으로 전 국민 의료보험으로 이거를 만약에 보험 처리를 해줘야 된다고 한다면 국가가 그런 보험 재장을 이걸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네. 문제도 이제 네. 우려가 제기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그만큼 그 비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일은 아닌 것이고 또 우리한테도 가까운 미래에 비만한 사람들이 또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식생활이 워낙 좋아졌으니까요. 네. 그러면서 또 생활 습관은 나빠지는 측면이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 시장은 계속 커질 것 같아서 네. 사실은 지금은 일라이 릴리와 노보노디스크가 경쟁하긴 하지만 또 다른 데서도 시시타트 노릴 것 같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맞아요. 네. 이제 일단 이번에 제파운드가 출시가 되면서 거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효과 하나는요. 이게 제파운드가 더 나중에 나온 약이다 보니까 약값이 조금 그래도 $300 정도 더 낮게 책정이 돼서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경쟁을 하면은 가격이 더 내려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미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 중에서 규모가 있는 다른 회사들, 뭐 화이자 같은 이런 회사들도 속속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경쟁이 되는 그런 회사에서 계속 약이 나오면 지금은 이제 뭐 한 달에 약값이 100만 원이다, 네. 150만 원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점점 내려가 가지고 나중에는 정말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갈 거다라고 이제 바라보고 있습니다. 100만 원에서 지금 기준으로 130만 원 정도를 어느 정도 기간을 사용하게 되나요? 하면 효과가 있다고 좀 보나요? 일단 체중을 감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네. 보통 이제 임상 시험이 그래도 한 1년 반 정도 써야지 네. 그 정도 이제 체중이 감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계속 쓴다 그래가지고 영원히 체중이 더 계속 줄어들진 않습니다. 어느 정도가 되면 딱 거기서 멈춰요. 근데 다만 약을 사용하는 걸 중단하게 되면 그럼 다시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분들이 많죠. 네. 약을 안 쓰게 되면 다시 식욕이 늘어나는 거군요. 맞아요. 네. 이제 이런 약들이 어떤 영구적인 치료를 해주는 그런 것은 아니고 네. 일시적으로 약을 사용할 때만 효과를 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면 약을 평생 쓰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네. 관련해서 이제 또 그런 쪽의 산업도 앞으로 더 발전할 발전할 수 거를 있겠네요. 장기적으로 기대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일라이릴리랑 그 노보노디스크 정도만 네. 약을 만들어내다 보니 당뇨병 환자들도 쓸 약이 없다. 지금 공급이 문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좀 대량 생산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설비가 부족한 건가요? 왜 그런 건가요? 설비가 부족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장의 어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생물학적 의약품이라고 하는 네.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냥 알약으로 된 약보다는 확실히 만드는데 더 설비도 많이 필요하고 거기에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설비 늘리는데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은 전체적으로 공급이 아주 많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체가 워낙 커질 거니까 먼저 이런 약품을 내놓은 회사들은 시장 선점을 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더 늘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공급상의 문제는 좀 시간이 지나면 많이 해결이 될 걸로. 일시적일 네.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죠. 더 많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다. 이제 앞으로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면 가격도 또 싸질 것이다. 네.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해서 가격도 싸지고 공급이 원활해지면 그 다음부터 이제 걱정해야 되는 거는 이제 뭐 두세 가지가 있을 텐데 하나는 사람들이 어떤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걸 개선하려는 의지가 더 약해지고 그냥 먹고 싶은 거 다 먹은 다음에 약 주사면 네.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올까 봐 이제 그걸 걱정하는 목소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약들을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 그와 동시에 또 한 가지 전체적으로 식품 소비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미 예를 들어서 식음료 회사 중에서 주가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약을 사용을 했을 때 사람에 따라서는 음주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또 흡연에 대한 욕구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분들도 있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건강상으로는 네. 좋은 거 아닌가요? 좋은 네.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하고 관련된 기업들한테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산업적으로는 네. 이게 좀 치명타가 될 수도 있겠죠. 있겠죠. 네. 다시 좀 앞으로 돌아가서요. 네. 그 지금은 주사를 맞는 방식인 거잖아요. 이게 네. 알약을 준비하는 회사들도 있나요? 있습니다. 먹는 거는 조금 거부감이 덜하긴 하거든요. 일단 조금 전에 살펴봤던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당뇨 쪽의 주사로는 오젬픽이라는 약이 있는데 네. 이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또 알약을 만든 게 있어요. 리벨서스라고. 그게 뭐 이제 이미 EU, 일본 같은 경우에도 승인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처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약 성분인데 알약으로 훨씬 더 많은 양을 넣어주고 흡수 촉진제를 같이 넣어줘가지고 먹어도 흡수가 되게 해준 거예요. 단점은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주사해야 되는 거하고 다르게 이거는 매일같이 먹어줘야 된다는 네. 단점이 있지만 네. 그래도 주사보다는 먹는 약을 좋아하는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렇죠. 주사가 왠지 내 배에 놓는 것이 조금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다만 아직은 똑같은 성분을 가지고 비만 쪽으로는 승인을 못 받고 당뇨 치료제로만 승인을 받은 상태고요. 네. 나중에 이제 그 약이 이제 비만 치료약으로도 승인을 받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또 아까 그런 호르몬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았으니까 그거를 이제 화학적인 비슷한 구조의 약으로 만들어서 아예 이제 먹으면 되는 그런 약으로 네. 만들려는 연구를 또 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게 다 외국 회사들이고 아직 네. 국내에는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네. 연말쯤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연말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일단은 국내 제약회사들도 개발하기 위해서 좀 뛰어들고 있는 상황인가요? 지금 우리 국내 제약회사들은 어떤가요? 국내 제약회사들도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이제 뭐 한미약품, LG화학, 또 뭐 동아 ST 뭐 이렇게 여러 회사들에서 관련된 그런 물질들을 신약 후보로 해서 연구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약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약으로 개발이 돼서 나오더라도 지금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들이 내놓은 그런 약하고 경쟁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예요. 네. 왜냐하면 워낙에 기존의 약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그것들이 이제 소비자한테 사용이 되기 시작하면 그런 약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다른 약으로 바꾸는 걸 별로 원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좀 지켜는 봐야지 되고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싶지만 그러나 이제 국제적으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뛰어는 들었으나 이게 어떤 결과로까지 나올지 결과물을 내놓을지 그리고 이게 시장에 영향력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국내 제약회사들의 상황이다. 근데 이제 앞서서도 부작용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안정성 문제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대두될 거는 같아요. 사실은 살 빠지는 약이라고 하면 이 이전까지는 항우울제? 그 정신에 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걸로 좀 억제를 하게 돼서 우울하다거나 이런 좀 부작용들이 있었잖아요. 이거는 전혀 없는 건가요? 사실 이제 부작용이 아주 없는 약은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약들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처방약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셔서 의사하고 충분한 상담을 한 뒤에 어떤 그런 위험이 있는지를 알아보고 나서 처방받아서 쓰셔야 되는 약이고요. 부작용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럽게 체중을 빼게 되면 기분이 우울해진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위장의 운동을 늦추다 보니까 위장 운동이 아예 너무 지나치게 늦춰져가지고 뭐 무력해진다든지 위무력증이라든지 아니면 장이 아예 막혀버리는 장폐색 위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뭐 췌장이나 아니면 갑상선이라든지 뭐 이제 어떤 그런 쪽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한 것도 드물지만 이제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한테나 안전하거나 효과만 좋은 그런 약은 아니니까 이건 뭐 반드시 전문가하고 상담 받으셔야죠. 그리고 앞서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부작용을 몇 개를 짚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대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겠네요. 우리가 좀 장기적인 안목으로 보고. 맞아요. 그리고 일단 지금 소비자, 이제 일반 국민이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약들이 나오면요. 이 약 성분이 들어있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해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요. 그래서 미국에서만 해도 지금 무슨 뭐 천연의 위고비다, 뭐 천연의 그런 뭐 비만 치료제 성분이 마치 들어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것들이 사실 위험하기만 하고 효과는 없는 그런 것들이 많이 유통이 돼가지고 인터넷에서 좀 보는 것 같아요. 천연에 붙은 맞아요. 그런 것들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천연의 위고비 앞으로는 뭐 천연의 제빵도 나오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 맞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약에만 좀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약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또 걱정이다라고 앞서 짚어주셨는데 사실은 어떨지 궁금해요. 이 약을 쓰고 나서 끊었을 때 완전히 원상태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 그래서 살이 다시 이제 요요 현상이라고 하죠. 살이 다시 찌게 되는 건지, 아니면 위와 뇌가 거기에 좀 적응을 해서 좀 덜 먹게 돼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건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긴 하거든요. 자, 아직까지는 사실 약을 중단하면 요요 현상이 나타나면서 원래대로 체중이 복귀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한데요. 그러나 이제 이 약을 실제 사용한 사용자들의 경험담을 보면 이제 미국에서요. 약을 사용한 거 중단한 뒤에도 또 잘 유지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약을 끊고 나서도 어떻게 체중을 또 관리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것도 연구가 또 많이 진행이 돼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아직 그 2021년에 위고비가 승인을 받았으니 그 실제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거는 아주 케이스가 많다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약의 역사가 길진 않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관련되는 이 계열의 약들은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거의 20년 가까이 됐거든요. 당뇨 관련해서일까요? 네, 그러니까 이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흉내낸 약은 역사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분들은 이거 이미 오래됐으니까 앞으로 갑자기 어떤 치명적인 부작용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기도 하는데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지금 위고비라든지 젯바운드 사용자는 역사가 그래도 길지 않으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 다만 당뇨 치료로서는 조금 역사를 길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으나 이걸 비만 치료제로 쓸 때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산업적인 측면에서 더 확장성이 있는 비만 치료제의 그 확장성을 좀 봐야 된다는 부분까지 좀 짚어주신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말로 좀 관련 업계에 계신 분들은 특히 좀 눈 크게 뜨고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비만 치료제라고 하는 게 시장이 앞으로 더 커질 것도 같기도 하고 또 이 치료제가 확장성까지 갖고 있다는 생각을 못했는데 이 산업이 또 어떻게 이제 뻗어나가게 될지도 좀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꼭 처방받고 드셔야 된다는 것도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D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